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가 좀 들어갑니다. 저는 누구를 특정 지지를 하진 않지만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포드 가서 연설을 했는데 너무 정치 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물론 어려운 자리고 다들 왜 이렇게 저 어려운 자리를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욕을 먹기 참 쉬운 자리인데 여튼 오늘 이야기는 이 전기차에 대한 정치쇼, 추가적으로 백신에 대한 쇼, 그리고 마이클 버리의 풋옵션에 대한 어제에 대한 좀 보충이 되겠죠. 주식 쇼가 되겠네요. 오늘은 쇼가 핵심인가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포드에 가서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전기차에 대한 크레딧,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늘 하던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강조를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죠. 결국은 핵심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이 미시건 포드 공장에 가가지고 양립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기차로의 흐름은 노조와는 양립하기가 일자리 창출과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자기 유권자들, 자기 표를 주실 분들,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이 원하는 말만 했지 제가 안타까운 면은 현실적인 대안과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중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런 리더 같은 모습이 전혀 안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많이 얘기했듯이 GM이나 포드 노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기차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일자리가 줄게 되죠.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거기 가서 긁어준 거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라는 거죠. 현재 흐름상으로 가면은 이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임금이 낮아지거나 이런 위기의 직면에 있어서 엊그제도 얘기했듯이 배터리 LG랑 GM이 만드는 배터리 공장에도 노조가 UAW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가서 그냥 좀 있으면 중간 선거 있으니까 민주당을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재선 때 날 뽑아주세요. 내가 일자리를 보호해 줄 테니까. 그치만 이거는 세금을 투여해서 보조금을 투여해서 결국 내연기관 회사들을 결국은 보조하겠다라는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흐름에 역행하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나를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쇼라는 거죠. 현실을 외면한 자신의 지지자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안 그래도 저와 또 이렇게 비슷한 의견을 피력하는 저널들이 있어서 여기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전기차를 미국이 이제 이끌어야 된다. 흐름에 있어서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미국 회사들이 위닝 레이스를 해야 된다. 항상 이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을 얘기하면서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중국에 비해서 너무 뒤처졌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끌어가야 된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틀린 말이죠. 작년과 지금 올해 2021년 1분기에 전기차를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판 브랜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외치던 걸 이미 테슬라가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지에 가서 혼자 1등하고 있죠. 근데 지금 가서 연설은 포드에 가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포드는 마기를 만들어서 이제 전기차 대열에 합류하지만 그건 현재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가 아닙니다. 이런 총체적인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전 좀 솔직히 어이없게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이건 쇼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서 아니 얼마나 웃깁니까? 미국이 이끌어야 된다. 중국에 뒤처졌다. 근데 그 중국에서 1등하는 건 테슬라고 현재 포드는 이건 멕시코에서 공장 생산하고 있고 전기차와의 흐름에 있어서 역행하는 그 노조의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정치인은 결국 다음 재선이 본인의 목표라는 여타 다른 정치인들과 별반 다른 모습이 없는 참 정치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저한테는 좀 안타깝게 느껴졌고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거는 기술 혁신뿐만인가라는 의문을 다시 한번 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그러니까 결국 쇼란 얘기죠. 자 플러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한간에는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건강상 문제 특히 이제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된다라는 거는 종식시키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이든 대통령 정치 고단수에다가 정말 초고단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백신에 대해서 이 페이턴트 그러니까 특허를 풀자 이제 아직
백신이 이제 많이 보급되지 않으니까 좀 다른 나라에서 혹은 이제 잘 생산할 수 있는 나라에서 좀 한시적으로 웨이브를 해서 뭐 생산량을 늘린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이 제 의견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의 오피니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헤이스트라고 날강도죠. 날강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표현한 게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왜 할까? 결국 자국의 파이저라는 거대 제약회사에 특히 그리고 중국을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IP로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뭐 물론 이제 대의적인 명분이 있지만 또 그거에 또 반대되는 행동인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역시도 정치 쇼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파이저가 만든 mRNA 백신은 바이오텍, 여기 독일의 바이오텍 회사와 손잡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마음대로 페이턴을 푸는 게 아니라 이 페이턴트를 풀었을 때 반발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발하는 의견이 당연히 있겠죠. 여기 돈이 얼마나 걸렸는데.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나는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메시지 정도, 내가 이렇게 많은 전 세계 국민들을 위해서 코비드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백신 페이턴트를 풀려고 노력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이미지는 챙기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건 협상을 했을 때 반발하는 나라들,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은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실패하더라도 핑계댈 거리는 있다라는 거죠. 실패한 이유를 외부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어떤 수싸움이나 게임에 있어서는 정말 초고단수임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면은 매우 뛰어나지만 현실적인 중재안과 사회적 합의라든지 기술적인, 설마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몰랐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탈 패키지로 봤을 때 이런 쇼를 보고 있자니 참 답답한 마음에 또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제가 어제 좀 이 마이클버리 숏에 대해서, 마이클버리의 풋옵션에 대해서 좀 이게 매끄럽게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서 좀 더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마이클버리가 이제 운영하는 사이언 에셋이라는 회사에 이제 13F, 그러니까 1,000억 원 이상 뭐가 됐든지 보유하고 있으면은 13F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시를, 그러니까 자기 포트폴리오를 까는 거죠.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도 100% 믿을 수가 없는 겁니까? 최소한의 주주들의 어떤 보호장치,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런 거대 기관들이 사기를 친다든지 뭐 장을 조종한다든지 그런 거를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지, 이건 역시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타난 것들이 상세한 게 안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마이클버리가 운영하는 사이언에셋의 테슬라 풋옵션이죠. 무려 이제 80만 주를 이제 풋옵션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한 거죠. 이거는 테슬라 주식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한 옵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실제로 거래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뉴스 기사에서 그게 이제 5천억 이상이죠. 500 밀리언 달러 이상 뭐 베팅했다. 근데 제가 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13F에는 이 프리미엄 가격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클버리가 이 옵션 거래 가격을 얼마에 샀는지가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계약의 규모만 공개를 할 뿐이죠. 그러니까 어제 계산해 봤을 때,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80만 주의 종가를 곱하면 그게 5천억인 겁니다. 그치만 지금 마이클버리가 그렇게 블러핑을 하는 바람에 지금 최근에 이거 옵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 며칠에 지금 하는 기록들을 이제 가져왔거든요. 자, 보시면 뭐 5월 21일 날 익스파이어 되는 풋옵션 뭐 가격이 575불에 익스파이어링 되는 가격이 뭐 보면은 이 정도인데 이 주당 가격은 20불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가격은 뭐 15불, 16불, 15불. 그 프리미엄 가격은 10불대입니다. 뭐 그래서 제가 어제라든지 이건 또 최신 자료라든지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그걸 거래하는 옵션 가격은 이 주식 가격 대비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마이클버리가 뭐 5천억을 뭐 자기 재산보다 더 많은 걸 베팅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프리미엄 가격은 월등히 싸다는 겁니다. 그냥 기사가 부풀려졌다는 거 하나. 그리고 뭐 많은 돈을 이거를 뭐 분할 매수해서, 그리고 또 다른 댓글에서는 100불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13F를 이용해서도 여론을 좀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댓글 보고 제가 또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자, 보시면 2021년 2월 기사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뭐라 그랬냐면 90% 이상 날라가도 이 기사 내용 보면은 댓글에도 알려주셨듯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러니까 트윗에 이제 이걸 지웠지만 기사는 남아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토잉을 한 겁니다. 지금 테슬라 주식을 보면 2월에 오늘 솔직히 조금 올라서 뭐 다른 대형 테크주에 비해서는 약간 선방을 했지만, 여기 보시면 2월 달에 이 정도 가격에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1월 달 시작할 때쯤에는 지금 뭐 막 700을 들어왔다가 지금 3월에는 다시 이제 700 밑으로 오는 그리고 2월 달에 피크를 쳤을 때 100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한 거, 그 맞았습니다. 이게 2월 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의 전에 트윗했던 거를 베이스로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 지금 옵션 가격은 시간과 그 지금 현재 주식 가격 대비 그 격차 갭, 그것에 이제 고려돼서 가격이 책정되거든요. 당연히 시간이 많으면 길면 길수록 가격이 뛰겠죠. 그리고 짧으면 짧을수록, 왜냐하면 당장 내일 오르고 내리는 걸 베팅하는 건 무지무지 어려우니까 그런 거에 대한 프리미엄 싸겠죠. 당연히. 그리고 주식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확률은 매우 적기 때문에 거기에 베팅하게 되면 가격이 당연히 프리미엄이 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마이클 버리가 트윗한 대로 추측을 해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풋옵션을 뭐 했을 수도 있죠.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뭐 현실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근데 만약 이런 정도의 가격으로 풋옵션을 했다라면은 그런 5천억 원씩 계약 규모의 하락 베팅하는데 실제 쓴 프리미엄은 매우 적을 수 있다. 뭐 주당 진짜 만약에 5불? 4불? 이러면은 30억? 40억? 물론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뭐 적은 돈 아니지만 2분에 비하면 적은 돈이니까 그 정도 돈만으로도 저렇게 13F에 블러핑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단지 이제 마이클 버리가 한 이야기를 토대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을 토대로 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말들을 너무 빈말로 또 하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측했을 때 현실적으로 블러핑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자극적인 기사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 테슬라의 숏을 때리는 숏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올타임 로우입니다. 역사상 최저입니다. 물론 마이클 버리가 이렇게 소동을 피우는 바람에 소폭 지금 따라서 아까 보이는 그런 기록들, 이렇게 숏을 같이 이제 풋옵션을 같이 거시는 분들이 조금씩 나와서 약간 증가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하면 올타임 로우다. 근데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기관들 역시도 내려갈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기사의 타이틀은 이제 외롭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지금 뭐 사야 될 적기인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논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뭐 주식이야 당연히 이건 신만이 아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또 긍정적인 이런 기사 내용들을 좀 그냥 보면은, 현재 이 페라구라는 분이 테슬라의 그런 장부를 분석해 봤을 때 오퍼레이팅 에셋이 이미 BMW나 폭스바겐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레딧 걱정할 필요 없고, 그 크레딧에 대한 건 제가 과거에도 이미 누누이 얘기를 했고, 이런 실제 캐시플로우나 이런 걸 봤을 때 수익성이 나쁘지 않다. 근데 뭐 물론 이분도 사실 딱히 아주 그렇게 상세한 디테일을 정확히 이걸 어떻게 산출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좀 불분명해서 뭐 100% 믿긴 힘들지만, 이런 앞선 그런 쇼들을 봤을 때 뭔가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뭐 물론 이거 금방 테슬라가 해결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보면은 이 사진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엄청난 차들이 지금 프레몬트 공장에 이 로지스틱 프로블럼으로 이제 묶여서 10,000대 이상 지금 묶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뭐 물론 테슬라의 그런 타이트한 로지스틱 운영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테슬라 차량들은 뭐 대부분 모델 3랑 모델 Y지만 여전히 차는 잘 팔리고 있고, 그냥 까딱 로지스틱을 잘못하면 이렇게 쌓인다라는 거죠. 여전히 나갈 차들은 여전히 많다라는 얘기도 반증이기도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